다음은 취약한 가상통화 거래소, 반복되는 해킹 사고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가상통화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현재 다양한 표현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가상통화 외에도 가상화폐, 암호화폐도 동일한 의미를 지니며 국제적으로는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소 해킹에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암호화폐 관련 악성 코드 유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입니다. 좌측 이미지는 사이퍼트레이스라는 기업에서 발표한 자료로서 그 피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킹과 관련된 부분은 진한 파란색 부분으로 암호화폐 시세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던 두 해에 증가량에 큰 차이가 있으나 과거 기록을 참고하였을 때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피해액이 1200억 원에 달하며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지 못하여 파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세계 GDP의 약 0.3%에 해당하고 있으며 관련 조사에 따르면 평균 4년 주기로 시가총액이 10배가량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격자들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해킹 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경우 거래소의 부실한 보안 관리로 인한 암호화폐 도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 가지 주의하여 기억하셔야 할 사항은 암호화폐 도난의 경우에는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결함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원화가 도난당하는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원화에 대한 문제와는 별도로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기업은 자금이나 자체 코인을 발행하는 등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직 관련 제도가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잠적하는 등 관련된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으며, 좌측 그림의 연한 파란색 기둥이 이와 관련된 문제로 발생하는 피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금방 언급드렸던 단순 도난과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결함을 구분하지 못하여 해킹이 발생하면 불안 심리가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이를 악용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당하는 대부분의 사례는 위 그림과 같습니다. 공격자는 총 3가지 유형을 통해서 침투를 시도하는데요. 이때 침투하는 대상은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관리자 시스템에 침투한 뒤 내부망에 접근하고 최종적으로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침투 유형이 3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도 언급을 한번 드렸던 스피어 피싱을 이용하여 관리자를 대상으로 피싱을 수행하는 방법인데요. 이때 협력사나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워터링 홀을 이용한 침투가 과거 식별된 바가 있습니다. 워터링 홀이라는 것은 관리자가 방문할 법한 사이트에 악성 코드를 심어두는 공격으로서 해당 사이트 방문 시에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목적의 악성 코드 등을 추가로 설치되는 등의 침투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해킹을 이용한 침투인데요. 사용자가 이용하는 페이지는 안전하지만 정작 관리자 페이지가 허술하다거나 각 서버나 PC에 패치를 담당하는 배포 서버를 직접적으로 침투하여 내부망의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관련하여 채굴형 악성 코드 유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굴형 악성 코드는 시스템의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이제 CPU나 GPU의 자원을 이용하여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마이너 악성 코드 또는 크립토 재킹 등으로 호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굴형 악성 코드의 2가지 특징으로 첫 번째는 최대한 은폐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바일 게임이나 암호화폐 지갑 등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식별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별다른 악성행위 없이 컴퓨팅 파워만 일부 사용하는 것이 전부라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PC로만 한정되었던 공격이 모바일 기기나 IoT 기기 등으로도 확대되는 추세이며, 그 중에 특히 서버가 감염되는 경우 서버의 수명, 안정성, 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면
일정 시간 경과 후 채굴형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암호화폐 가격 상승은 채굴 수익 증가와 관련이 있으므로 해커의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좌측 이미지는 채굴형 악성 코드가 주로 채굴하는 암호화폐인 모네로의 최근 4개월 시세 변동 그래프입니다. 19년 12월경 45달러였던 시세가 현재는 90달러에 육박함에 따라서 향후 채굴형 악성 코드 유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굴형 악성 코드가 동작하는 방식 중에는 드라이브 바이 크립토 마이닝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웹사이트 방문만으로도 해당 시스템을 채굴에 악용 가능한 그러한 방식에 해당하는데요. 19년 3월에는 이러한 채굴 소프트웨어를 웹사이트에 설치하여 동작 가능하게 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1위 업체인 코인하이브가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순수한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채굴형 악성 코드 유포라는 프레임으로 악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안업체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등으로 수익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최근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서 채굴형 소프트웨어가 동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사용자 몰래 은신하여 구동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은신만 하지 않고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동작을 중지하고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만 동작하는 그러한 악성 코드도 존재합니다. 좌측 이미지를 보시면 코인 하이브와 유사한 홈페이지에 장착할 수 있는 채굴형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방문하여 수익을 계산해 본 결과 보시게 되면 인당 평균 60초 정도 해당 사이트에 체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루에 113만 명이 방문을 해야 모네로 채굴을 통해서 1달러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았을 때 코인하이브의 수익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개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세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실제 사례로는 20만 대가 넘는 라우터에 드라이브 바이 크립토 마이닝이 적용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2018년 브라질에서 미크로틱사 라우터가 공격을 받았었고 드라이브 바이 크립토 마이닝에 악용된 바가 있습니다. 보통은 홈페이지에 자바스크립트 코드 등이 심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와 같이 라우터 혹은 공유기가 공격받는 경우에는 이 장비에 연결된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든 시스템에서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되면 모든 접속하는 페이지마다 라우터에 의해서 채굴형 악성 코드가 심어진 상태로 제공됨에 따라서 채굴에 악용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보자면 특정 공간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이용했을 뿐인데 해당 공유기를 거치는 모든 데이터에 채굴 코드가 설치됨에 따라서 어느 페이지를 방문하더라도 내 스마트폰이 채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른 대응 방안입니다. 총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정부의 경우 블록체인과 관련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거래소는 금융기관급의 보안 수준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겠으며 이러한 절차를 정기적으로 연습해야겠습니다. 개인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때 ISMS나 ISO 27001 등 보안관리 수준이 일정 부분 검증된 거래소를 이용하는 편이 바람직하겠으며 SNS 등을 통해 전달받는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채굴형 악성 코드가 동작 중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CPU 및 GPU 사용량을 점검하는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